일단 뭐 이건 정말 학술적인 거 아니고 정말 저희는 이제 좀 기본적인 것 좀 여쭤보고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네. 우리 이제 이 분당 21세기 의원에 네. 많은 MR들, 많은 회사의 MR들이 네, 네. 찾아올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정말 우수한 MR의 특징 한 세 가지 네. 정도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우선 이제 저는 좀 이렇게 밝은 사람인 것 같아요. 밝은 사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에너지가 느껴지는. 저도 환자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사람하고 만나면 이렇게 좀 활력이 있고 왜 그런 게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언어라는 거는 되게 뭐라 그러나 되게 이렇게 큰 여러 가지 그 느낌이 있는 거에 거기 정말 지극히 일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이렇게 무의식적인 통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네, 있잖아. 맞습니다. 그 소통하는 거. 네. 그런 게 좀 느껴져요. 환자도 마찬가지거든요. 환자도 보면은 정말 보면은 축축 처지는 같이 처지기도 하고 그게 상호적인 거니까. 네. 저는 그게 제일 우선 그 뭐라 그러나 그 어떤 그런 분위기 뭐 이렇게 그 밝은 거 또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 저는 그런 게 우선 첫 번째가 좋고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 에너지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라는 것은 우선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자기가 우선 진짜 확실히 알고 있어야 이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저도 뭐 강의나 어디 준비하면은 내가 준비를 많이 하고 그러면 자신감 있게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좀 시간도 촉박하고 뭐 제대로 나도 잘 이렇게 파악이 안 되고 그러는 거면은 아무래도 자신감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좀 전달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한 거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얘기해 보면은 미리 정 원장님은 뭐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사전에 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원장이 좀 필요한 거를 미리미리 이 앞에서 캐치해서 이렇게 딱딱 이렇게 짚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교수님의 어떤 니즈나 또는 니즈는 언맨 니즈까지 찾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제시하는- 하면은 짝 잡고 앞서 나가는 거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그런 게 말.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런 MR들이 오면 있죠. 일단은 교수님께서 네. 또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좀 생기시고 그렇죠. 뭐 자꾸 만나고 싶고 그렇죠. 만날 때 축축 처진 MR들은 다음에 좀 안 봤으면 좋겠고 좀 그렇죠. 이런 뭐 축축 처지는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렇게 그런 게 좀 다르지 않는가. 왜냐하면 사실 또 환자 보다 보면 또 좀 지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또 이렇게 밝게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최근에 저희 국내사들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이렇게 외자사들 보면 이렇게 고객과 계속 그 인게이지먼트를 갖기 위해서 이제 코로나나 이런 또 기술의 발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 영업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메일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페이스톡, 네. 뭐 페이스톡이라든지 네, 아니면 네.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맞아요. 다른 매체를 통해서 네. 고객과 좀 접점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외자사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국내사들은 거의 안 하죠. 그렇죠. 많이 그런 것 같고 외자사는 많이 이제 아마 그 영업 인력도 좀 적고 네.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는 점에서는 뭐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죠. 그런데 또 그게 또 지나치면 또 소음이 될 수도 있고. 네. 이게 보면은 이 메일이 이게 정말 정보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메일인지 아니면은 이거 완전 선전용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완전히 눈에 보이는 거. 네. 그러면 좀 오히려 더 역효과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네. 그래도 어쨌든 페이스 투 페이스의 영업이 아무래도 그래도 아직은 훨씬 더 밸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조금 겸비가 되는 것도 괜찮다. 특히 이제 요즘에 그 코로나 이후에는 뭐 줌이라든가 우리도 뭐 회의할 때 줌 하니까 되게 편한 것도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또 회의 같은 거 할 때 점심 시간에 네. 딱 뭐 20분 정도 딱 이렇게 근데 이제 정시에 딱 들어와야지. 우리 정시에 딱 들어와서 딱 10분, 20분 왜냐면 그 또 이렇게 보고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않으면 막 장소 정해야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카톡으로 주고받으면 이게 좀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우리 그 회의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또 그 대답 안 하는 의견이 없어서 대답을 안 하는 기보다는 네. 의견이 있는데 그 써야 될지 그런 경우도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게 가치 있는 게 좋다고 보고 코로나 이후에 그런 게 되게 좀 편해졌잖아요, 일상화됐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이달비 때문에 이 인터뷰를 하는 거고, 이달비랑 뭐 교수님 당연히 알고 계시지만 고혈압 약물이고, 근데 그렇죠. 이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클리닉 치고는 상당히 너무 되게 큰 이렇게 종합 검진까지 하는 이런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고혈압 환자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유입되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종합 검진을 해서 여기서 고혈압 치료가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환자 본인이 알고 와서 우리는 이제 종합 검진이 그냥 그 기업체 검진은 거의 안 해요. 예, 우선 기업체 검진을 하면은 그 영업을 해야 되는데 네. 영업은 거의 안 하고 저희 다니는 사람이 검진을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기업체 검진은 아마 요새는 거의 없는 것 같아. 전부 다 여기 있는 사람이 1, 2년에 한 번씩 국가검진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 걸 이용해서 거기다 추가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기업은 안 해서 실제로 이거를 통해서 유입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알고 또 이렇게 또 얘기 듣고 막 높다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얘기하니까 뭐 거기 가보라던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많이 오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사실 고혈압 그러면은 간단한 것 같아도 이게 평생 약 먹어야 되나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고혈압 환자란 말인가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언뜻 스타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막 또 바쁘고 그러다 보면 또 며칠 지나다가 한두 달 지나다가 그러면 뭐 증세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벤트가 생기면 한 번 높아서 오는 경우는 드물고 그런 이벤트가 조금 반복하다 보면 그럼 내가 좀 가봐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이 원장님께서는 지금 진료를 보실 때, 고혈압 환자 진료를 보실 때 혹시 가정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생각하시는? 저는 앰뷸러터리 BP도 많이 해요. 아. 예, 저희가 처음부터 저희가 그 5대를 이제 갖고 저기 해서 계속 이제 돌아왔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오랫동안 왜냐면 사실 고혈압이라는 거는 사실 항상 변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혈압 자체의 수치는 뭐라 그럴까 하나의 반영이지 그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뭐 140에 90이라는 수치를 제시를 하고 있지만 그 수치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죠. 그리고 또 그게 항상 이렇게 변하잖아요. 사실 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변하는 요인이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혈압이 높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현상이죠. 현상이죠. 현상이지 그거를 치료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현상을 치료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왜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왔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니까 뭐 그 사람이 최근에 무슨 뭐 약이라 딱 한약 같은 것도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네. 한약도 올라가고 뭐 올라가는 요인들이 많으니까 또 진통소염제 같은 것도 올라가죠. 네. 올라가죠. 또 여러 가지 약을 쓰는 노인들은 여러 가지 약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올라가기도 하고 또 잠을 못 자도 올라가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총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고혈압이라는 거는 하나의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걸 치료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왜 이제 그런 건지를 이제 이렇게 찾아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어디 팩트시트인지 어떤 자료에서 레퍼런스에서 봤던 것 같은데
그 일반적으로 이제 고혈압만 단순 고혈압만 가지고 있는 환자가 약 35%, 그리고 고혈압과 지질 뭐 같이 그쵸. 갖고 있는 환자가 또 한 뭐 20-30%,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당뇨병도 같이 갖고 있는 환자, 그리고 신장 질병 같이 갖고 그렇죠. 있는 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 교수님께서 이 병원에서 그 처방하는 고혈압 환자들 같은 경우, 관리하시는 고혈압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포션이 좀 그런 거의 비슷하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단순 고혈압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통계치보다 조금 더 복합 당뇨라던가 네. 뭐 대사증후군이라던가 그런 걸 갖고 있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겹쳐지는 거. 겹쳐지는 부분이 조금 더 많으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병원이 좀 더 규모가 일반 클리닉보다 더 있어서 그럴 수도 그런 있겠네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좀 이렇게 저기 하다가 혼자 저기 하는 병원에서 있다가 네. 또 뭐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그거는 사실 계속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그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조절이 안 된다고 그래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잘 되는 과정 중에 높은 그런 상태가 있는 거죠. 네. 예. 그 일단은 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당뇨나 지질혈증 이런 것들은 다 여기 병원에서 계속 케어를 하시고 종합병원으로 혹시 보내시는 경우도 있으실까요? 종합병으로 가는 일은 이제 특별히 거기에서 이제 합병증이 뭐가 있어서 뭐가 조금 더 검사가 더 필요하다든가 하려면 뭐 관상동맥 조영술이 필요하다든가 무슨 이렇게 이제 조금 더 검사나 네. 또 복합되는 다른 게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가죠. 그럼 혹시 신장 수치 같은 경우는 뭐 EGFR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기 뭐 이렇게 3기 정도 가게 보통 되면 3기 정도면 이제 GFR이 종합병원으로 꼭 그러진 않고요. 아, 그러니까 크리아틴이 보통 한 2.0, 예. 2점에서 2.5 정도 하면은 GFR이 한 30 정도? 예. 뭐 그 정도, 그러니까 투석하지 않는다면은 예. 결국은 이제 신장내과 가도 뭐를 하냐면은 그 사람이 단백뇨, 그러니까 단백뇨 같은 것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네. 그러니까 미세 단백뇨일 수도 있고 이제 그로스하게 전체적인 단백뇨도 있을 수가 네.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신장이라는 게 지금 사실 특별한 치료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약물 같은 걸 검토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뭘 먹는지, 예. 영양제 중에서 혹시 거기에 해가 되는 것이 있는지 그런 걸 체크하고, 그 다음에 요새는 혈압약 중에서도 신장 보호 효과가 있는 것들이 꽤 많잖아요. 네. 뭐 이달비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그 프로테인유리아 단백뇨를 줄이고 신장 기능에 도움이 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말 뭐 특이하게 신장 질환이 생긴 경우가 아니면 신장내과 정도의 어떤 그 진료 서비스는 여기서 충분히 가능하기 충분히 때문에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그 조금 설명되지 않는 네. 콩팥 기능이 저하 네. 이런 거 네. 좀 애매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조직 검사 같은 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원인이 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젊은 나이인 경우 네. 그런 경우는 신장내과에 컨설트를 하죠. 예. 그래서 거기서 가서 체크를 하고 뭐 필요한 조직 검사라던가 뭐 필요한 걸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리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혈압 관리가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그렇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교수님께서는 그런 쪽에 좀 포커스해서 저는 그 1차 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3차 의료에서 뭐 약을 뭐 한 뭐 요새 뭐 4개월에서 뭐 6개월 하면은 사실 그 안에 이벤트가 많이 생깁니다. 네. 노인들은. 근데 그 여러 가지 이벤트 생기는 거를 6개월간을 받아나 보니까 뭐 중간에 설사하고 막 그 배탈 나고 막 그래도 계속 약이 들어야 한답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그 이렇게 환자를 3차 의료기관하고 1차 의료기관하고 이게 되게 지금 되게 좀 불합리하게 돼 있죠. 불합리하다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무조건 뭐 명의를 찾아가면 뭐가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오해가 있죠. 그거는 오해죠 사실. 그래서 1차 의료에서 그거를 잘 케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세심한 그런 게 가능하다. 저는 그런 것 그렇게 같습니다. 생각해요. 예. 네. 종합병원 교수님들이 워낙 바쁘시니까 예, 또 훨씬 그리고 또 더 거기는 또 합병증 있는 사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술이라던가 음. 그런 거에 또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그냥 저기 그 합병증이 없는 사람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3차 의료기관에 있는 분들의 그 자기네 하는 그런 역량이 소모가 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죠. 궁금한 게 또 이제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고혈압 그 치료 약제라고 한다면 뭐 ARB, ACE 이니비터, 뭐 베타 블로커, CCB 뭐 이렇게 저희가 뭐 이뇨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가 왔었을 때 고혈압 환자가 처음 이렇게 이제 초진을 받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뭐 문진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겠지만 그 약물을 선택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게 혹시 그렇죠. 있으실까요? 기준이 있죠. 그럼요. 네. 그 우선 어떤 뭐 ARB를 쓸지, CCB를 쓸지, 베타블로커를 쓸지, 이뇨제를 쓸지 이거는 이제 뭐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지금 합병증이 뭐가 있다든가 또 가능성이 있다든가 그래서 심전도도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 경동맥도 체크하고 등등 검사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검사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미세 단백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세 단백뇨도 반드시 체크하도록 돼 있고 심전도도 체크. 그 이번에 그 적정성 평가에서 그 저기 필수 뭐 권장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통합이 됐지만 당뇨하고 그런 것들이 비교적 그것이 이제 저희 임상순환계학회도 이제 거기 그 결정하는 데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당히 그 리즈너블하게 그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하도록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한 건 제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건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진료 지침이나 진료 가이드라인이 있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거기를 따르시는 걸로 저도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 좀 경력이 되시고 이러면 어떤 본인만의 어떤 뭐 그렇죠. 비법 이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뭐 이런 환자는 비법 없어요. 없나요? 이런 환자는 내가 보니까 이렇게 쓰면 나만의 어떤 그 비기가 딱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시 그 가이드를 꼭 100% 따르시지 않는 오히려 그분들은 이제 환자를 오랫동안 저기 하면 환자를 이제 케어 이렇게 하는 방법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그 좀 더 뭐랄까 윤활하게 네, 원활하게 원활하게 한다 하는 편이고 사실 그 전에도 보면은 뭐 베타 블로커 같은 것도 막 계속 쓰고 오래 나이 드신 분이 좀 그런 분도 있긴 있어요. 사실. 근데 뭐 그거는 환자들 뭐라고 저기 하기가 어렵죠 사실. 근데 요새는 그 하도 요새 컨퍼런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 요새는 많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 사실 1차 의료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사실 제가 1차 저걸 하면서 그 임상순환계학회를 이제 저도 저기 하게 된 게 만들고 이런 게 된 게 이게 학회들이 3차 의료기관만 있으니까 학회라는 게 공부하고 이제 여러 학회 복지부에서 공무원들이 이제 정책들을 정할 때 학회 의견을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학회 의견을 구하다 보니까 이게 3차 의료기관에 주로 이제 되지 실제로 현장에서 부딪히는 거가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진료하면서 저기 1차 저기 제가 그 대학병원에 있다 나와서 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학회에서 몇 번 얘기도 하고 거기 이제 발표할 거기서도 뭐 이렇게 강의도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게 반영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왜냐하면은 3차 의료기관도 할 일이 되게 많아. 거기도 보험도 뭐 저기 하고 뭐 정부에다가 그걸 중점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것들도 하기가 되게 벅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당사자 그거를 가장 느끼는 사람들이 이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대한 임상순환계학회에서 심장내과 한 사람들만 하진 않고 왜냐하면 1차 의료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당뇨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혈압도 있고 당뇨하고 이렇게 교집합이 있잖아요. 뭐 이상 고지혈증도 많다, 비만도 마찬가지고. 근데 3차 의료기관은
고혈압은 뭐 순환기에서 보고 당뇨는 또 내분비내과에서 가라고 그러고 환자는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런 쪽에 합병증이 있으면 그 과로 가는 게 맞는데 이걸 대부분은 그 합병증이 생기기 전 단계가 훨씬 더 많잖아요. 포션이 많은데 이 환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불합리하고 또 하나는 순환기 하시는 분들이 요새 이제 SGLT2 이니비터 거기 이름이 뭐죠? 거기 나오는 게 저희 다파프로 나오긴 하지만 그것도 보면은 당뇨 있으면 내분비내과에서 그러니까 당뇨를 잘 몰랐어요. 근데 사실 순환기에서 1차 의료 그런 고혈압이나 보는 사람은 당뇨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게 당뇨라는 게 뭐 혈당이 꼭 높아서가 아니라 거기에는 인슐린 저항성 그다음에 그 대사증후군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당 높으면은 컨설트 디퍼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시스템이 되게 그 뭐라 할까 좀 안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공급자 위주의 그 분류 방식이에요. 맞습니다. 그잖아요. 순환기내과 이거는 공급자 위주라고 환자들은 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저기 할 때도 야 우리는 순환기는 순환기 전공만 한 사람이 아니라 내분비 전공하신 분도 몇 분 이상 와 있고 신장내과 전공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사회를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훨씬 좀 적이죠. 왜냐하면 3차 의료에는 또 이제 과마다 조금 이렇게 알력 같은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기네 그 공동체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은 또 안 돼 또 여기서는 이렇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이제 MR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이번 교육에 그런 내용도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우수한 MR 여쭤봤지만 이 원장님들께서 그러니까 저희는 막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막 질문을 자꾸 고객한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꾸 질문하는 MR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질문은 꼭 저기는 아니고 저는 이런 거 같아요. MR 하면은 틈나는 대로 그 사람에 대한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틈나는 대로 뭐 고전도 그렇고 고전이 사람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책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그런 강의도 듣고 그래서 자기가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그런 걸 자기가 인간에 대해서 저기 자꾸 그런 거를 느끼고 공부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스킬만 갖고는 좀 딸려. 그런 거 아닌가? 미천이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그것만보다는 그냥 조금 그런 아주 그 겉으로 보이는 스킬보다도 좀 친해지면 다 어차피 다 저기 하게 되니까 그런 걸 틈나는 대로 저기 해서 익히고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1차 의료기관에서 그 MR들이 이제 이렇게 교수님들,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나눌 때 어떤 의학 용어를 잘 알고 또 이렇게 브로셔 같은 거를 디테일을 잘 하고 이런 MR들이 어떤 선생님이나 교수님들께 좀 어떤 매력이 있고 어떤 환자를 진료하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그런 하면서 이제 좀 제가 이거 저희가 교육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좋아요. 나는 이게 저기는 잘 저기 하니까 뭐 이번에 SGLT2 이니비터도 나와서 많이 하니까 제가 이거 교육을 받았는데 이게 뭐 신장도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죠. 내가 막 알아서 저기 한다 막 그렇게 하면은 조금 저희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께서 그래도 이달비를 알고 계시고 이렇게 처방을 조금은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 이달비를 쓰시면서 혹시 뭐 환자의 컴플레인이나 아니면 좀 불편하신 점이 있을까요? 이달비가 사실 되게 강력하죠. 그러니까는 ARB가 원래 엔지오텐신 리셉터 블록커가 원래 센 약이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코자잖아. 사실은 그 로잘탄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되게 그 심장 보호 효과도 있고 또 단백뇨도 줄이고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효과가 있잖아요. 그때 이게 좀 혈압 강화 효과는 약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지금 그로부터 ARB가 계속 그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디오반도 그렇고 계속 업그레이드 돼 왔잖아요. 네, 텔미 맞습니다. 텔미 살탄. 살탄. 요즘에 제게를 제일 그게 이제 이달비인데 네. 이달비 같은 게 그 혈압 강화 효과가 크다는 거는 엔조테닌 리셉터를 바인딩하는 커패시티나 이런 게 되게 강력하다 그런 네,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장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카디오베스큘라 그 뭐 안정성이라던가 프로텍티브 그러니까 이펙트가 더 크지 않을 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전에 로잘타냐 그런 연구들이야 막 비교해서 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 에비던스가 증명된 상황에서 그걸 컨트롤드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스타디 하기는 윤리적으로 어렵단 말이죠. 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었던 걸로 본다면 그 바인딩 커패시티가 큰 것이 그리고 확실히 보면은 하프 라이프가 길고 바인딩 커패시티가 긴 것이 좀 더 우월해 왔거든 그동안에. 네, 네. 그래서 우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달비가 혈압이 참 잘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RB 중에서 되게 강력한 속하고 단지 이제 저기는 그 이게 약간 케미칼한 냄새가 나잖아요. 남자도 이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별로 민감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그냥 뭐 별 얘기 안 하고 처방해요. 혈압 높으면 그거에 대해서 처방하는데 조금 예민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 약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그 예민한 사람도 있거든요. 예민한 사람은 이거는 약간 그런 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 이 작용이 뭐 이렇게 뭐 저기 하다든가 강력하다든가 원래 만들어진 과정이 그래서 그런지 약은 되게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되게 강력한 약이고 또 보호 효과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미리 얘기를 하면은 훨씬 더 그게 환자한테 좋은 수능도 것 같아. 컴플렉스가 좋아요. 왜냐면 그걸 얘기 안 하고 그거를 이게 막 왜 이런 약을 줬나 막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경우에 따라서 환자들 중에서는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 그럼 이달비는 어쨌든 그런 케미칼적인 냄새가 약간 그 환자의 어떤 그 컴플레인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충분히 진료를 보는 선생님들께서 항상 뭐가 됐든 신뢰가 그렇지. 있고 좀 메시지를 던져주시면 그런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얘기를 하면은 혈압이 잘 떨어지는데 그럴 수 있다. 근데 조금 나도 그거는 약의 작용이 저기 한다고 저기 보시고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훨씬 잘 받아. 그래 좀 있어도 내가 이게 작용이 있어서 그렇구나. 오히려 안심하지. 그런 경우가 있어. 그렇게 그래요. 교수님께서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저도 다른 그 종합병원 그 교수님 한번 좀 젊은 분이셨어요. 근데 만나 뵀는데 이제 약간 뭐 다 그럴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아무래도 종합병원 쪽은 약간 에피커시에 포커스를 두고 클리닉은 아무래도 좀 세이프티에 좀 포커스를 두지 않을까 약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쪽에 있어서는 어떻게 근데 뭐 생각하세요? 요새 혈압이 제대로 안 떨어져서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 가지 뭐 복합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환자들은 되게 드물죠 사실. 그리고 드물고 또 방법이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케어하는 방법 그래 하기 때문에 뭐 에피커시가 뭐 저기에서 꼭 그렇다고 생각되진 않고 세이프티도 뭐 요즘에 뭐 나오는 거는 뭐 세이프하잖아요 사실.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세이프티는 이제 일반 클리닉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은 좀 더 중한 환자들이 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약물을 쓰셨을 때 아지레살탄이 너무 혈압 강화 효과가 오니까 디지니스가 오다 보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뭐 혈당으로 따지면 저혈당을 경험하는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약이 이제 포텐시가 있다 보니까 그 처음엔 높아서 이제 쓰면은 이게 분명히 한 두세 달 정도 지나면 이게 조금 다시 또 평가가 돼야 되는데 이게 길게 주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런 일이 생기고 중간에 또 이벤트가 반드시 생기는 거거든. 사실 뭐 중간에 뭐 코로나 있을 때는 코로나 걸려서 막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환자가 다운되고 막 이러면은 그런데 계속 혈압약은 먹고 그러면 그때가 떨어지는 거서 그때 혈압이 떨어지는 이벤트를 경험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사실 그럴 때는 뭐 줄여서 먹는다던가 스킵한다든가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잘 안 되잖아. 길게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요소가 있죠. 그런 게 노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보면은 야 이거 어떻게 이런 환자를 6개월씩 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자꾸 와서 하는 게 좀 저기 한 거지. 그리고 사실 고혈압이나 당뇨는 네. 사실 이게 뭐 강의할 때도 고혈압 환자의 뭐 치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목을 네네네. 뭐 최신 치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치료란 말이 적합한가 이런 생각이 들죠. 케어지 사실은. 왜냐하면 고혈압은 어차피 계속 갖고 가는데 이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고 나이 들어서 혈관의 신축성이 떨어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져 생기는 일종의 그 디제너레이티브 프로세스잖아요. 네, 노화적인 과정을 그거를 환자 뭐 고지혈증 환자 저도 콜레스테롤 약 먹은 지 한 7, 8년 됐는데 그걸 환자화 한다는 게 조금 저는 그 가령 그래서 이게 어큐트한 거하고 이제 크로닉한 거하고 네. 만성 질환 관리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큐트한 경우는 뭐 교통사고 났다. 그럼 환자로 해서 빨리빨리 치료가 돼야 되죠. 그거는 이제 완전히 리커버리가 되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고혈압이라는 당뇨, 뭐 고지혈증 이런 거는 사실 그거를 케어하는 거거든 사실. 케어라는 말이 훨씬 더 그래서 고혈압 뭐 케어든 우리 그렇게 고혈압 뭐 고혈압 환자의 치료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달비를 이렇게 써보시면은 많은 선생님들께서 다 포텐시가 높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장점이자 또 어떻게 한번 단점일 단점이기도 수도 있죠. 하기 때문에 맞아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사실 야 니네는 왜 20ml를 안 내니? 그렇죠.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뭐 그것도 일리가 있죠. 네. 일리가 있고 요즘에는 용량이 작은 네. 것도 많이 만들잖아요. 특히 네네. 뭐 일본에서 저도 사실 조금 궁금했던 건 일본에 항상 이렇게 용량 적은 거를 만들어내는 게 항상 네. 적인데 그 항상 저용량을 써가지고 뭐 스타틴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글쎄 그런데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용량이 적은 거는 다른 순항 좀 이렇게 그런 걸 더 쓸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경쟁을 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요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혹시 이제 ARB를 처방하실 때 이제 저희 아질살탄은 그렇지 않지만 뭐 발살탄이라든지 칸데살탄이나 테미살탄이라든지 뭔가 됐든 그 추가 적응증을 받은 약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약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적응증으로 좀 더 그러니까 베네핏이 좀 더 생각을 많다 많이 보니까 좀 추가적으로 더 생각을 하시고 신부전 같은 경우, 예. 신부전 같은 경우라던가 뭐 키드니 프로테인 유리아에 네. 대한 거라든가 아무래도 그 에비던스가 이제 조금 더 많이 나와 있고 사실은 ARB는 어느 정도의 클래스 이펙트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것이 그 논문들이 나와 있어서 그것이 또 나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많이 홍보가 저기 알려졌느냐 네. 이런 요소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최근에 네. 저희 이제 제약회사에서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비즈니스 모델들이 좀 많이 바뀌고 좀 예. 학술 같은 걸 강조하다 그렇죠. 보니까 예. 이제 좀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을 MD로 모시는 경우들이 이제 간혹 그렇죠. 생기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도 사실 MD를 모시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김영설 부사장님이라고 저희가 이제 경희대 그쵸. 병원장 예. 하신 그렇죠. 분을 그렇죠. 모셔서 예. 당뇨 쪽에 좀 포커스를 맞아요. 두고 있는데요. 네. 그 만약에 이제 저희가 김한수 교수님을 MD로 모셔서 이달비 저희 부사장님 이달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가서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이렇게 저희 직원들이 여쭤본다면 혹시 이달비는 어떻게 좀 저는 키 그 메시지를 가져가야 될까요? 강력한 ARB 중에서 ARB가 사실 가장 그 혈관에 그래도 보호 효과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게 굉장히 큰 강점이죠. 포턴시가 있다는 게. 네, 네. 그래서 저 같으면은 그냥 어설픈 복합제보다는 네. CCB하고 요새 그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차라리 그냥 강력한 ARB를 하는 게 더 낫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뭐 로잘탄이나 뭐 이거 플러스 CCB보다는 네. 차라리 이달비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CCB도 지금 시장이 아직도 크고 사실 뭐 노바스크라는 뭐 그렇죠. 워낙 좋은 약이 뭐 검증된 네, 약이 그죠. 있어서 네. 근데
그 저희 아질살탄이 그 CCB의 그 어떤 좀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CCB가 예. 보면은 이제 붓는 것도 있고 네. 플러싱 같은 것도 있고 네. 또 하트레이트도 조금 이제 조금 네. 사실 이제 저는 순환기내과를 하다 보니까 하트레이트를 많이 생각을 해요, 사람들. 네. 그래서 저는 베타블로커 같은 것도 꽤 저기 필요했다고 합니다. 사실 베타블로커가 처음에 제일 앞에서 이제 그게 했었잖아요. 네. 사실은 그거는 조금 너무 과한 면이 있는 거고 베타블로커가 필요한 경우가 꽤 있죠, 사실. 예. 그래 또 요즘에 셀렉티브한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달비가 이제 하여튼 그 혈압도 저기 하면서 하여튼 그런 CCB를 많이 대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ARB는 CCB를 대체할 수 없죠. 예, 근데 좀 약하니까. 약효가 그렇죠. 아질살탄 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데마도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동등하면서 그리고 카디오바스큘라 프로텍티브 ARB가 가장 큰 장점이 그거니까 그거를 이제 더구나 프로테인 유리아에 대해서는 뭐 CCB가 커버할 수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프로테인 유리아가 사실 그 중요성에 비해서 많이 강조가 안 됐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프로테인 유리아가 있어도 신장내과가 뭐 특별히 그동안에 그렇게 해줄 게 별로 없었어요, 사실. 그잖아요. 네. 혈압약만 거의 처방하시게 되죠. 네. 그러면 사실은 프로테인 유리아 중에서도 마이크로 알부민 유리아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소변 검사 안 나오잖아요. 근데 1년에 다행히도 1년에 한 번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급여가 되고. 그러니까는 그게 그로스하게 안 나와도 그거가 얼마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확실히 ARB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프로테인 유리아가 나오면은 ARB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기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 말이지.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거까지 안 하다 그때 칼슘 채널을 넣고 쓰다가 그거까지 올라가서 그러면 ARB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럼 MAU가 네. 일반 소변 검사에서는 안 나오나요? 일본에서 안 나오죠. 그럼 뭐 마이크로 UACR이고 마이크로 알비닌 크레아틴 레이쇼를 해야지. 따로. 근데 그 굉장히 간단해요. 소변 검사하는 요새 되게 키트도 굉장히 간단해지고 수치로 나오고 그리고 그거를 권장하는 거지. 왜냐면 사실 이 사람이 콩팥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콩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콩팥이 혈관 석회와도 관계돼요. 나중에 찍으면 혈관 석회와 동맥경화 굉장히 많이 관계되는 거에 비해서 그동안에 강조가 많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혈압 떨어지는 수치만 저기 한 거라니까.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람이 나중에 신장이 어떻게 될 거냐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마이크로 알부민이라가 가장 유리해요. 가장 손쉬면서도 쉽게 알 수 할 수 있어요. 있는 지표다. 그렇죠. 이제 그리고 그건 ARB를 쓰면 마이크로 알부민 유리아가 줄어듭니다. 그거는 모니터 환자한테 저희가 돼. 그 환자를 볼 때 아까 내가 고혈압 당뇨는 케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의사는 그냥 서포터지 주체는 자기예요. 다른 수술이나 이런 건 의사가 중요하지. 수술 의사가 뭐 그런 테크닉 이런 게 중요해. 근데 이거는 내가 늙어가는 거. 늙으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거는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지. 내가 내 관리를 하는 거고 내가는 어디까지나 이렇게 서포터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자꾸 본인이 내가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겠다. 또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본인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나만 따르라. 이거는 잘못되는 거라고 생각해. 그 사람이 자꾸 주체적으로 하고 당신이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 알부민 유리아는 이렇게 나왔는데 해보니까 ARB를 쓰면 분명히 포턴트하기 때문에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처음에 마이크로 알부민 유리아가 보통 30에서 300까지는 그게 안 나와. 네가티브 나온다니까. 그럼 막 한 150 나왔는데 그 다음에 했더니 120으로 줄어들었어. 상당히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고. 그 냄새나는 게 문제겠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지. 근데 일반 이런 클리닉 병원에서는 다 보험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하게 요새 1년에 한 번 할 권장을 수도 하시죠. 있고 그게 좀 뭐가 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보험이 돼. 그리고 이 일반 클리닉에서는 그 24시간 소변은 거의 안 하시죠. 거기까지는 이제 프로테인이라가 그로스하게 있어서 그게 4g이 나오는 4,000mg이 나오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그런 거는 이제 뭐 3차 의료기관에서 왜냐면 프로테인이 2% 이상이면 한번 갈 필요가 있거든요. 조직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마이크로 알부민이라는 되게 흔한 거거든. 되게 많아요. 그 예측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쉽게 저기 할 수가 있고 그거를 자꾸 이제 저거를 해야죠, 사실. 교수님 말씀은 그러면 CCB도 뭐가 됐든 부작용이 느껴지는 환자는 아질살탄이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은 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뭐 프로테인 유리아나 그런 거는 CCB에서보다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 그런 연구나 뭐 이런 것들은 뭐 CCB하고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이 뭐 있잖아요. 캐비아 스타디도 그렇고 뭐 칼슘 연구를 그렇고 비교한 연구는 해봤자 한 2년, 4년 이 정도예요. 네. 그 안에는 이벤트가 없지. 근데 가령 예서 지금 젊은 사람 고혈압이 문제인데 네. 그 사람이 뭐 한 몇십 년, 10년 이상 먹어야 될 건데 10년까지 스타디 없어요. 그 유지를 할 수가 없지. 예. 근데 그 단백뇨가 있느니 그 추적했느냐? 추적 안 했지. 그러니까 혈압 강화 효과고 그때까지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 없다 이렇게 딱 끝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스타디라는 게 사실 랜더마이즈 컨트롤 스타디라는 게 네. 그 디자인이라던가 그거에 의도하는 바라던가 이런 걸 보지 않고서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거 가지고는 그 의미라는 게 되게 그거를 정확히 판정할 수 없죠. 예. 일반 클리닉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많이 교육하고 이렇게 많이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네. TP 레이쇼라는 개념이 그 일반 클리닉에서도 일반 선생님들이 좀 중요하게 그러니까 이제 모르시는 것 24시간 혈압을 하거나 아니면은 홈 BP 네. 집에서 가정 혈압을 해보면 네. 저도 처음에 진단 받으면 제가 아예 그냥 수첩을 저기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래서 처음에 고혈압 처음에 진단 받았다. 그럼 절대로 일주일 이상은 있을지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되게 익숙지 않거든. 네. 그리고 집에서 반드시 혈압을 재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병원에서 재거나 뭐 검진센터에서 잰 거 그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단 네. 말이죠. 그래서 집에서 혈압도 재보고 맥박도 재보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꼭 반드시 일주일 후에 다시 보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혈액 검사도 결과 나오잖아요. 네. 미세 단백뇨도 나오고 네. 그럼 그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제 하죠. 저는 CCB는 많이 ARB 강력한 ARB로 대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 면에서 강력한 ARB는 필요한 거죠, 사실. 많이 저거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CCB를 처방하시는 환자 케이스가 있으시면 그렇지, 아직은 어떤- 꽤 있죠. 네. 혈압 그러니까 복합제 뭐 안 떨어지거나 뭐 그런 사람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예. 사실 저는 이제 클리닉에서 선생님들 몇 분 만나봤지만 ABPM을 직접 하시는 곳은 사실은 거의 많지 않죠. 만나보긴 그게 어렵더라고요. 이제 함정이 뭐냐? 사실은 뭐 이런 저기서 사실 뭐 보험수가 얘기하기는 참 되게 우스운 얘기인데 사실 이게 그 우리나라 심전도 찍잖아요. 네. 심전도 얼마인지 아세요? 아니야. 질문하시는 거에서 정답을 맞출 수 있었어요. 6,250원. 근데 요새 스타벅스 가면은 뭐 커피에다가 뭐 커피 값도 뭐 한 5,500원 이렇게 되지 아메리카노 요새 그렇게 그런 되지? 대로 하면 요새 스타벅스 다 6,000원 그러니까 그래서 심전도를 안 찍는 데가 많다니까 웃기잖아. 고혈압 환자인데 심전도를 안 찍었다니까. 안 찍는 데가 많았지. 그다음에 앰뷸러트리 BP 보험가 해봤자 18,000원 이 정도 될 거예요. 2만 원 정도 안 돼요. 근데 기계는 한 뭐 600만 원, 700만 원인데 그거를 이제 갖고 달고 가니까 거기 이제 사람들이 갖고 가다 부딪히고 뭐 하니까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그 사실 그거 갖고 있으면은 뭐 수익 나는 거는 고사하고 뭐 비용이 더 들 거야. 마이너스 안 나면 다행히 그 600만 원을 다 채우기 전에 고장이 나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걸 또 분석해야 되는 또 간호 인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저기를 하는 것들이 우리가 보험도 내가 왜 자꾸 그런 저기를 하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게 저도 그걸 이제 순환기에 대한 심장학회 네. 거기다가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심장학회는 뭐 스텐트도 해야 되고 할 게 네. 많아. 네. 태비도 해야 되고 요새 뭐 밸브로플라스티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잖아. 네. 그러니까 역량을 거기다 집중하다 보니까 이거는 계속 뒤천에 미뤄지는 거야. 저는 이런 게 필수 의료라고 생각해요. 필수 의료라는 것은 이거는 되게 보편성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편성이 있고 저기 한 거에 대한 거를 필수 의료를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조금 유도를 하고 그래야지. 가이드라인은 막 그렇게 해놓고 뭐 저기는 하라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거는 잘 안 맞죠. 네. 그렇잖아요. 그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저희가 임상순환기도 1차 의료에 대한 그런 것들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그것만이 아니라 환자를 위하고 사실 필수 의료, 고혈압이 사실 되게 보편적인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가장 어떻게 보면 어. 천만 명이 되는. 어. 1,100명.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거를 제한을 한다고. 그거만 조금만 올라가도 비용이 많이 들거든. 근데 눈에 보이는 거 막 갑자기 뭐 하는 거 있잖아. 막 이거는 막 보험 다 해줘. 막 이렇게 내버리면 선전 효과가 엄청나다고 그잖아요. 옛날에 뭐 CT 뭐 이런 그렇지. 거 알려주듯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CT가 보험돼 막 이러는데 사실 이거 뭐 보험 저기 한 반쯤 뭐 1,000원씩만 올려도 막 그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비용 많이 든다고 그냥 생색이 안 나. 근데 진짜 그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그 24시간 혈압 측정 같은 거를 생색이 안 좀 나. 딱 해주고 하면 사실 이게 그러니까 직원이 아니라 국민 건강에 이번에 사실 되게 그 패러다임 저기 동아에서도 이번에 요새 하이카진 신전날잖아.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을 좀 수가를 많이 반영을 해서 우리 학교도 굉장히 얘기를 저기 하고 그래서 많이 어느 정도 그래도 반영됐기 때문에 요새 그래도 많이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심방세동 이런 거 다 니글렉트 돼요. 생각해봐. 그리고 또 심전도는 임상병리사가 찍도록 돼 있어 법적으로. 의사 아니면은 임상병리사. 그거 하면은 의료법에 또 저촉이 돼요. 그 임상병리사를 따로 교육을 해야 돼. 그렇죠. 선생님이 찍으실 시간이 안 되시는데 그러니까 또 직원을 그런 요소들이 되게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것들이 필수 의료라고 생각해요. 예.